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3호 조지훈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해야 할 말이 남아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고 당신은 멀리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마 곱스런 눈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두고 아름다움으로 잊어달라지만 남자에게서 여잔 기쁨 아니면 슬픔. 5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5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보리라. 울어서 멍든 눈흘김으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느님을 위하여. 조지훈 시인의 3호입니다. 지금의 40, 50대들은 이 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구절,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이 구절은 술자리에서도 인용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한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만약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건 육체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좌우하는 것이겠죠.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도연 작가의 사람 살려입니다. 김도연 작가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강원일보와 96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2000년에는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했죠. 소설집으로 영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15야월, 최근에는 또 이별 전후 사이의 재인식을 발표했고, 장편소설로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30년 뒤에 쓰는 반성문, 또 산문집으로 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별 전후 사이의 재인식으로 제12회 무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작품 소개한 후에 강원도에 있는 김도연 작가 전화로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도연 작가의 사람 살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 살려 김도연. 그리 멀지 않은 옛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 중건을 위해 강원도의 알짜 소나무들을 베어가던 무렵이었다. 바다 위에 뜬
조금 이지러진 보름달은 하늘과 닿아 있는 듯한 대관령을 어둑하게 비추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성기와 하인 개똥이는 대관령 아래 가마골, 지금의 성산을 지나서야 다른 박질을 멈추고 소나무 숲에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강릉 땅에 손바닥만한 불빛이 저 멀리에서 반짝거리는 걸 발견한 성기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 그곳은 당분간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저기 보이는 경포대 백사장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술잔 비울 때만 해도 내 신세가 이리 될지 어찌 알았을꼬. 대리님 신세가 어떤데요? 개똥이 너 그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알겠느냐? 백사장에서 처자들 꼬셔서 술 마실 때만 해도 온갖 산짐승도 우글거리는 이런 산속으로 쫓겨 도망갈 줄은 몰랐다 이 말이죠? 개똥이 너 그나저나 대리님 어디로 갈 건데요? 집까지 끌고. 한양으로 간다. 한양? 아니 그럼 이 오밤중에 대굴령을 넘자고요? 겁에 질린 개똥이의 얼굴을 향해 성기는 애써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관령이 어떤 곳인가? 밤에 대관령에서 내려오는 험악한 얘기들을 성기와 개똥이는 결코 모르지 않았다. 개똥아, 세상이 변하고 있어. 대리님 사실대로 말해봐요. 한양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사고 친 거죠? 난 세상을 잘못하고 났어. 너무 일찍 태어난 거야. 지금 세상은 지루해서 견딜 수 없단 말이다. 일부러 사고 친 거 맞네.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참. 아니긴 해. 경포대에서 함께 해수욕하던 친구분들도 술만 취하면 그냥 대굴령 쳐다보면서 같은 소리 했잖아요.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아, 이놈아. 그놈들은 날 흉내낸 거야. 이번 일 벌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배신한 거 보면 몰라? 에이, 그놈들은 친구도 아니야. 잠깐, 대리님,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돌 구르는 소리 안 들려요? 성기는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꽉 잡고 걸음을 멈췄다. 과연 개똥이의 말대로 그들이 걸어온 저 뒤편에서 작은 돌들이 불규칙적으로 산비탈을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사이 가쁜 숨을 토해내는 소리도 올라왔다. 분명 혼자서 고갯길을 올라오는 사람의 기척이었다. 개똥아, 같이 가.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인 채 경보를 하듯 고갯마루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성기와 개똥이가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검처럼 어둠 속으로 내밀고서 점점 가팔라지는 고갯길 세 구비를 진땀에 젖어 거의 돌아섰을 때였다.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두 사람을 붙잡았다. 여자 맞지? 웬 여인이 이 밤중에? 선배님. 와, 달빛을 뒤집어쓴 여인의 자태라. 강릉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철새 미인이구나. 정신 좀 차리세요. 야, 개똥이는 빠져. 성기의 마음은 이내 달처럼 환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고개를 넘을 때면 누구나 감성적으로 변하는 모양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강릉을 떠난 버스가 대관령 정상쯤에 다다라서야 마침내 옆자리의 낯선 여자에게 예의를 갖춰 말을 걸어도 된다고 여기는 게 강릉 사내들 아니든가. 역할은 바뀌었지만 성기는 성의를 다해 대답하리라 마음먹었다. 실례가 되는 줄 아오나 밤길이 무서워 염치불고하고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사옵니다. 괜찮다면 선비님과 함께 이 고개를 넘었으면 합니다. 의당 그렇게 해드려야죠. 헌데 낭자께서는 어디로 가시기에 이 야심한 시간에 홀로 고개를 넘는 겁니까? 예. 고개 넘어 진부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아싸! 나처럼 예심 많은 사내가 여인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는 일. 그럼 저희와 함께 고개를 넘으시지요. 또 넘어갔네. 홀딱 넘어갔어. 개똥이나 그리 다물라. 출발하실까요? 예. 원래 남녀란 서로에게 호감을 주는 첫 말문을 트기가 힘들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여 성기가 앞장서고 반걸음 뒤에 낯선 낭자 그리고 저만침 뒤에서 개똥이가 따라오는 그럴싸한 그림이 완성됐다. 이름이... 복자에 맑은 숙자를 써옵니다. 복수. 좋은 이름이요. 대님, 지금 작업 시작하신 거예요? 자, 개똥이로 고개 다 넘어갈 때까지 좀 입 좀 다물라. 저 복숙 씨 취미는? 예, 한가한 시간이면 술을 놓고 있사옵니다. 모란을 즐겨놓지요. 수. 역시 아주 좋은 취미를 가졌군요. 언제 한번 수 놓은 걸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2단계 돌입. 개똥아. 이 달빛이 복숭낭자의 미소처럼 은은합니다. 복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옆으로 숙였다. 청춘 남녀의 수작은 세월이 100여 년을 지나도 역시 그대로다. 내 말이. 선비님, 부탁드릴 게 있사옵니다. 부탁이요? 복숙 씨 부탁이라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지금 제가 소피가 급해서. 소피. 그렇군요. 자, 이를 어쩐다. 고갯길이라 이 뒷간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어쩌나. 선비님, 저쪽 숲속까지만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혼자 들어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당연히 안내해드려야죠. 자, 갑시다. 개똥아. 예. 넌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네? 아이고, 두 사람이 갑자기 왜 숲속으로 들어갔을까? 성기는 처음으로 여자들의 다소 불편한 신체 구조와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내며 검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성기는 무릎까지 올라온 풀들을 재빨리 뽑고 뜯어내서 자리를 만들었다. 앉으면 머리만 풀 밖으로 보이므로 볼일을 보기엔 안성맞춤인 자리였다.
복숙과 성기는 자리를 바꿨다. 자, 그럼 저는 너무 멀리 가시면. 예, 그렇군요. 저 여기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 무서워요. 조금만 더 가까이. 그럼 여기? 조금만 더. 여기.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던 성기의 입술이 복숙의 입술과 붙어버린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혼몽한 가운데 성기는 복숙의 혀를 타고 구슬 하나가 넘어온 것을 알았다. 달콤한 타액으로 만들어진 고농도의 구슬인 것 같아 삼키려고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복숙의 혀가 도로 가져갔다. 쩌릿쩌릿하던 성기의 온몸은 마침내 애 같아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입에서 노는 구슬을 포기한 성기가 두 손으로 젖무덤을 파헤치려고 저고리의 아래 위를 더듬을 때였다. 오래 같은 목소리가 졸참나무 숲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에 놀라 검은 숲속으로 캬캬거리며 도망치는 긴 꼬리가 9개나 달린 복숙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다가 성기는 그만 정신을 잃었다. 과연 대관령은 큰 고개였다. 다음 날 성기는 대관령 아래 개미들의 마을 같은 강릉과 그 너머 동해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밤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꿈인 것만 같았다. 고갯길 중턱에 자리한 작은 주막의 쪽마루에 걸터 앉은 성기는 여전히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대리님, 저 때문에 목숨 건진 건 아시죠? 이놈아, 절세 미인한텐 누구라도 목숨을 거는 거야. 미인으로 둔갑한 영깨이라니까요. 정말 하여튼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맥을 못 추니까 영깨이들까지 그냥 데비지. 어느 시대에나 종들의 말발이 서는 때가 있다. 한양으로 도망가는 길은 이제 시작인지라 성기는 개똥이의 버릇없음을 덮어두기로 했을 것이다. 대관령 정상,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이 적힌 영동고속도로 준공비가 서 있는 고갯마루에서 성기는 마지막으로 고향 강릉 땅을 일별한 뒤부터 자꾸만 깐죽이는 개똥이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았다. 성기와 개똥이가 발빠른 장사치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만치 뒤에서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따라잡고 있을 때 갑자기 우와 하는 소리가 솥싸움장의 흙먼지처럼 피어났다. 산자락에서 튀어나와 저마다 칼을 들고 장사치들을 향해 몰려가는 패들은 분명 산적들이었다. 느린 걸음에 감사하며 두 사람은 재빨리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개똥아, 안 되겠다. 우리 물을 따라 내려가자. 대리님. 너무 많이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개똥이는 토를 달지 않았다. 발 아래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은 분명 한양으로 흘러가는 물이었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선 육로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이 바로 물길이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게다가 바다처럼 풍랑이 치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개울이 합쳐져 수량이 많아지는 정선까지만 가면 하다못해 뗏목 정도는 얻어 탈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자
성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구미호니 산적 호랑이가 물속에서 산다는 소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성기의 이 판단만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본다. 대체 한양 가서 뭐하고 살 건데요, 대리님? 아이, 자식. 친절하게 물어보면 어디가 덧나냐? 그럼 친절하게. 대리님, 대체 한양 가서 뭐하며 살 건데요? 진작 그럴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둘러봐야지. 강릉 같은 깡촌에 살면 평생 변하는 세상 뒷북만 치다 마는 거야. 에이, 사실 그동안 내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많이 한양에 보내달라고 청을 넣은 줄 아냐? 대감마님이 고생이 많지. 아니, 뭐야?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는 그때마다 이거에 거절당했지. 내 아버님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만 나는 다르다. 나는 논바닥 위에서 내 꿈을 펼칠 생각이 전혀 없어. 아이고, 농사야 머슴들하고 소장농이 짓는 거지 대리님이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직접 농사를 짓는데. 아이고, 그나저나, 이야, 이거 가도 인가 한 채 없고 산천은 그야말로 절경 중에 절경이로다. 괜찮은 무슨, 전 호랑이 나타날까봐 걱정이에요. 야, 이 녀석아, 벌건대너자 호랑이는 무슨. 야, 이거 참 경치 한번 떠내주는구만. 빨리 좀 가십시다, 좀. 참, 이제 대리님 발걸음이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경치가 어떻고 저떻고. 어허, 뭐라 이놈? 그렇잖아요. 대리님 때문에 산에서 자게 됐습니다. 아이, 그래도 너럭바위 위에 자리를 잡지 않았느냐. 게다가 소나무 밑이니 이슬은 가릴 테고. 그냥 자거라. 응? 낮과 밤은 확연하게 달랐다. 아직 달이 뜨지 않은 터라 말 그대로 칠흑 같은 밤이었다. 물옆 높은 너럭바위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 밑은 이슬이나 겨우 가릴 정도였지만 외부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은 터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주먹밥으로 저녁을 때운 두 사람은 괴나리 보찜을 베고 누웠다. 보이는 건 없는데 들리는 건 물소리로다. 노숙하는 주제에 음풍농언이 나옵니까? 아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노숙이 싫으면 독가비를 불러 여기에다 고대 광실이라도 한 채 뚝딱 지으라고 청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대련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잣집 아드님이 왜 이런 엄청난 도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애써 이해하려 들지 말고 잠이나 실컷 자둬라. 내일도 갈 길이 멀다. 주무세요, 대련님. 성기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달빛 속에서 무엇인가가 허공에서 그네를 타듯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저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건너뛰고 있었다. 성기의 두 눈은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저게 뭐냐? 사람은 아닙니다. 독가비? 아니, 아니면 귀신? 꿈이요? 호랑이 같습니다. 야, 임마, 호랑이가 어떻게 산과 산을 건너뛰냐, 이씨. 호랑이 맞잖아. 능선을 넘어온 보름달빛에 드러난 것은 분명 집채만한 호랑이였다.
성기와 개똥이는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움켜쥔 채 벌벌 떨며 호랑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다. 마침내 호랑이는 그네 타기를 멈추고 물 건너편 바위 위로 훌쩍 내려왔다. 이글거리는 두 눈은 성기와 개똥이를 한순간에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개똥이는 이미 자포자기한 듯 보였다. 남자는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그냥 이틀 만에 다 겪네. 내가 못 살아. 근데 저 호랑이는 왜 가만히 우리만 보고 있냐? 어? 그러게요. 누구 먼저 잡아먹을지 찜하는 거? 그렇다면 누구든 잡아먹어야지 왜 보고만 있냐 이거야. 어? 게다가 저 눈빛, 어? 우리를 놀리는 것 같지 않냐?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야, 여기가 혹시 제 잠자리 하니까? 설봐요. 아이고, 사람을 처음 보는 호랑이 아닐까요? 이건 난감하구나.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저 표정, 대련님과 저를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저놈이 사람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그냥 잡아 처먹으려 오는 거래요. 개똥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오나 알아보게. 어? 네가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래? 제가요? 저놈이 달려와가지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아이고, 걱정 마라. 내가 위에서 잡다가 끌어와. 자자자. 금방이라도 건너올 듯한 호랑이의 기세에 겁을 먹은 개똥이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바위를 기어올랐다. 개똥이의 바지는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그제야 호랑이는 재미있다는 듯 한바탕 포효를 하곤 다시 조금 전에 익살스런 표정으로 돌아갔다. 오줌을 그냥 남새스러워라. 이게 뭐야? 아이고, 괜찮아. 불에 말리면 돼. 어? 아유, 하여튼 사람으로서 되게 위신안서는 밤이구만. 에이. 저 호랑이 이절 아직도 우리를 보고 있네. 이제 야, 이봐! 대신 버릇하고 말을 해. 그냥 나무 여기서 평생 살라는 거야. 뭐야? 아이고, 바지나 말려야지. 화를 사귀지 못한 개똥이는 젖은 바지를 말리며 지팡이로 괜히 화*돛불만 수석거렸다. 무수한 불티들이 반딧불처럼 달을 향해 치솟았다가 쓰러졌다. 마침내 용기를 낸 성기는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단정하게 한 뒤 뒷짐을 진 채 물 건너편으로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선생. 이거 서로 인사가 늦은 것 같소. 아이고, 그래, 반갑소. 나는 영넘어 강릉에 사는 강릉 김씨 성림파의 후손인 김성기라고 하는 사람이요. 네, 이번에 애틋한 바가 있어서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가는 중인데 그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 근데 갑자기 호 선생께서 나타나서 평생 보기 힘든 산과 산을 그네 타듯 건너다니시는 이 신기를 보여주셨으니 고맙기 한량없소이다. 후일 꼭 호 선생의 신기를 글로 옮겨 세상에 알리겠다고. 네, 선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겠소. 네, 근데 호 선생이야 하루에 천리 가는 게 우습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오. 거기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없지 않겠소?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내일 또 먼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뭐 특별히 더 보여줄 게 없고 또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연우가 없다면 밤도 깊었는데 자리를 좀 비켜주는 게 어떻겠소? 엄마야!
야, 호랑이가 내가 뺏어갔어. 아이씨. 대리님, 아랫도 위에 흐르는 그거는 오줌? 이게 시원하. 뭐야 이거. 아이씨. 산짐승들만 사는 첩첩산 중에서 호랑이가 말을 안 해? 예, 호 선생, 말씀하세요. 네네네. 오랜만에 사람을 보니 반가워서 장난 좀 쳐봤어. 이 가슴 내게 선물했다고 생각해. 나도 좋으니 그만 가서 자야겠다. 호랑이가 사라지자 숨죽이고 있던 다른 생명체들의 소리가 비로소 조심스럽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성기는 참담한 얼굴로 화토불 앞에 앉아 일렁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사타구니가 근질거렸다. 성기는 앉은 채 까딱까딱 졸고 있는 개똥이를 깨웠다. 야, 개똥.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이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냐? 이제 그만 주무세요, 대리님. 어차피 산속은 짐승들 세상이잖아요. 이때 언젠가 꼭 이 야만의 시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 것이야. 구미호의 꼬리를 자르고 산적들을 퇴치할 정책을 창안해서 조정에 상소할 테니 두고 봐라. 호랑이 입에서 인간의 말을 영영 빼앗아버리겠어. 이 사람이 쓰는 것을 가지고서 지놈이 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나저나 오줌 싼 옷은 다 말랐어요, 대리님. 야!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임계에서 흘러온 골지천이 송천과 만나는 아우라지는 온통 소나무들에 덮여 수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아우라지 일대는 강릉 단호장처럼 흥청거렸다. 그날 밤 성기는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바람을 쐬려고 홀로 강변을 걸었다. 물 위엔 떠날 채비를 끝낸 뗏목들이 밧줄에 단단하게 묶인 채 나란히 정박돼 있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성기는 물살에 조금씩 흔들거리는 뗏목으로 올라갔다. 물소리에 자극받은 성기는 뗏목 위에서 바지춤을 풀고 흘러가는 물 위에다 시원하게 소변을 보았다. 자, 쭉쭉 나가라. 그걸 웬 놈이야? 아이, 뜨거워. 참, 또 오줌 올렸잖아. 왜 이래, 정말. 웬 놈인데 야심한 시간에 남의 뗏목 위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도둑놈이지? 그냥 구경 삼아 한번 타본 거요. 도둑이라니 당치 않소. 어딜 도망가, 이 도둑놈아. 아우, 술 냄새야. 나 도둑 아니래도. 오밤중에 남의 뗏목으로 서성거리는 놈을 도둑이라 부르지 달리 뭐라 부를까? 나는 영 넘어 강릉 송정에 사는 김성기라 하오. 내일 뗏목을 얻어 타고 한양에 가려는 사람이란 말이오. 저기 주막에 가면 우리 집 종놈이며 태워주기로 한 압사공도 있어. 술도 깰 겸 처음 보는 뗏목이라 호기심이 동해 한번 타본 것뿐인데 정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주막에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잡혔을 때 그만한 개구멍쯤 준비하는 도둑놈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 아하, 이 참 이게. 성기의 바로 뒤편은 깊은 소였다. 장비를 닮은 거구의 사내는 뒷걸음치는 성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무엇이든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어? 진작에 그럴 것이지. 김선비, 나랑 씨름해서 이기면 믿지. 씨름? 아니, 나보다 덩치가 3배나 더 크겠구만.
난 헤엄은 자신 있으니 차라리 물로 뛰어드는 게 낫겠어. 아니야. 그건 내 스스로 도둑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아니 왜 이 남의 바지는 잡아채고 이거 씨름 시작하는 거다. 잠깐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지. 시작.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틸 때마다 얼음장처럼 쑥 가라앉는 뗏목 위에서 벌어진 씨름판이었다. 성기의 모습은 마치 고목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새끼곰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부는 나지 않고 대체 몇 번이나 돌았는지 헷갈릴 때 성기는 보았다. 아니, 발견했다. 사내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거야. 그럼 저 외다리를 노려야지. 성기는 비로소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숨을 들이마신 성기는 계속해서 뒤로 빼던 몸을 배지기 기술을 걸듯 앞으로 갑자기 밀어붙였다. 이겼다! 야, 김선배, 한 판 더 해. 그런 게 어딨어? 씨름은 원래 3세판이야. 약속이 다르잖아. 이씨, 아녀자 겁탈하고 도망치는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나는 일 때문에 한양으로 가는 거라고. 아이고, 발뺌을 하시겠다. 끈적끈적했던 경포대의 밤을 부인하시겠다. 지금 자네 부친 화병으로 들어 누웠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3세판 시작한다. 응? 좋아. 딱 3세판이다. 외다리 산에는 들어올리려는 욕망밖에 없었다. 성기는 시간을 끌다가 같은 기술로 단번에 사내를 넘어뜨렸다. 내리 4판을 이긴 성기는 사내를 설득했다. 이거게 나 뗏목 도둑이 아니오. 밤도 깊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눈 좀 붙이는 게 어떻겠어. 계속 가는 거야. 그 새벽부터 혼자 뜰목 위에서 장대 잡고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잠깐만, 뭐라고? 긴 뗏목은 햇살이 반짝이는 송천을 지나 조양강으로 접어들었다. 노련한 앞사공이 방향을 잡으면 뒷사공이 긴 장대를 이용해 뗏목을 밀어 속력을 높였다. 뗏목 뒤편에 앉은 성기는 깜빡깜빡 졸았다. 간밤을 꼬박 새운 탓이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동안... 그래, 훗날 내가 크게 될 것을 알아차리고 내 운명의 앞부분에 미리 출연해서 작은 흔적이라도 남겨놓으려는 의도일까? 그렇단 말인가? 진정 그렇다면 영특한 것들. 대리님, 졸다가 물에 빠지겠어. 야, 졸기는 누가 있지? 자, 여기서부터는 험한이 꽉 붙으시오. 재수 없으면 금류 속으로 곤두박질할지도 모를게요. 졸려. 개똥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듣고 성기는 급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누가 내 발을 꽉 움켜쥐고 있어.
여자다. 소복을 입은 여자가 해초처럼 긴 머리카락으로 내 발목을 휘감고 있구나. 저 여자는 빨로 만든던 불귀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을 살리라고? 누구 보고 살려달라는 거야? 이 물속에 사람 너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널 살려달라고? 왜 우리가 널 살려야 하지? 이제 우리랑 놀 생각이 없는 거야? 성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외다리 도깨비, 구미호, 갓을 쓴 호랑이, 그리고 물귀신은 성기가 무수한 물방울과 함께 꺼내놓은 한마디 말에 대꾸를 한 뒤 대단히 슬픈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성기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이 내뱉은 말의 위력에 의아해하며 그리고 왠지 알 수 없는 고독을 발목에 매달고서 물 위로 떠올랐다. 새참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 일행은 다시 뗏목을 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양을 향해 흘러갔다. 한 10리를 더 흘러가서야 성기는 물속의 이 일을 털어놓았다. 대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저는 못 믿겠어요. 헛것을 받겠죠. 진짜 믿어. 나는 당신 말을 믿어. 까놓고 말해서 세상에 사람보다 간사한 종자가 또 어디 있겠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살리라는 말에 모두 사라졌으려고요. 설마 물속에서 소피 본 건 아니죠? 이 녀석이. 성기는 장대에 걸어놓고 말리던 옷을 입으려다가 입고 있던 지도를 떠올렸다. 나달나달해진 그림 지도를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들여다보던 성기는 한참이나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지도 속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위협적인 존재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덜 마른 옷을 입은 성기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외치게 되는 소리죠. 사람 살려. 함께 하셨습니다. 김도연 작가 전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사람 살려라는 작품을 함께 만나봤는데 이 작품 현대판 옛날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작품의 연도는 이제 작품에도 언급을 하셨듯이 흥선대원군 시절이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이걸 풀어내는 시점은 또 현재예요.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때 흥선대원군 그 시절을 먼저 잡은 것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 전설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사라진 시대가 아마 개화기를 전후로 그런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을 한 거는 그때 이 강원도 쪽에 많은 나무들이 이제 베어져서 서울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도깨비가 사라졌고, 숲을 파괴하면서 산짐승들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있었고, 이런 건데 아마 근데 그 시절의 얘기, 그 시절에도 사라진 많은 어떤 그 전설 속의 존재들하고 지금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어떨까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
영웅군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작품이요. 무엇보다 일단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저도 막 웃게 되곤 했는데, 그러니까 성기가 기이한 일을 당하게 되는 과정, 또 뭐, 귀신을 만나고, 도깨비 만나고, 호랑이 만나는 그런 과정이 참 재밌게 펼쳐지는데, 사실 뭐 비현실적이잖아요. 도깨비 나오고, 호랑이랑 막 얘기하고. 근데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전개를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 시골에 살면서, 특히 이제 이 산골에 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 속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을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게 그 모든 뭐 귀신이나 뭐 구미호나 뭐 도깨비, 호랑이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마 인간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만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그 존재들을 사라지게 한 게 아닌가. 근데 아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워낙 이제 그 산골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도깨비나 호랑이, 귀신들 이런 존재들을 한번 제 이야기 속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좀 풀려내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도깨비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싹 사라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다. 글쎄요. 아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사람들만 살기 위해서 어딘가를 다 쫓아내어 버린 거겠죠. 참 사람들이 너무하네요. 지금까지 참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작품 쓰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집필을 하시고 계신가요?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들어서는 콩 이야기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네. 콩이라는 게 뭐 농작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뭐 같은 농작물이라 그래도 뭐 아주 값이 비싸게 나오고 아니면 뭐 덩치가 크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콩이라는 아주 작고 다양한 어떤 그 종류를 가지고 콩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어쩌면 아주 작지만 당찬 콩 이야기를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밀쳐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작은 콩 하나 같은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큰 거에만 눈이 이렇게 가 있지 않았었나. 아마 좀 그런 것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콩에 관한 콩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참 궁금하고요. 콩 이야기 작품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도연 작가의 사람 살려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